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6일 목요일 오후 1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논설실의 주필입니다. 주필이 오늘 매우 아픈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제목이 꼬리 내린 장수가 무엇을 하나. 종로가 중요한 것 아니다. 장수가 질까봐 피하면 그 군대는 어찌 되나. 도전, 모험, 희생, 결기 없이 무능무도한 정권에 대한 민심의 심판 이끌 수 있나. 그러면서 모험 없이 공무원처럼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라면서 황교안 씨의 위험을 피하는 이런 리더십을 아주 조금 가차없이 가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 조갑제 TV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들에게는 고급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회비에 따라서 친구, 동지, 전우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원에 가입 안 하신 분들에게 이 동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하나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가지고 서로 가족처럼 정보를 주고받고 서로 격려를 주고받고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양상훈 주필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는데 그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부 초년병 기자 시절부터 거의 30년간 많은 정치인을 보아왔는데 정치인은 세 부류가 있다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황룡 형이 있고 이무기 형이 있고 생계 형이 있다. 은 배지를 단 것을 출세나 입신양명으로 여기고 이를 지키려 아등바등하는 90%의 정치인은 대부분 생계형이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의 정치인은 대통령 꿈을 가진 정치인인데 이들 중 대통령까지 된 사람은 황룡형이고 그런 승천이라고 그러죠. 승천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무기가 되어버리는 그 운명의 갈림길은 무엇이었던가. 양상훈 주필의 관찰에 의하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하고 모험한 사람이냐 아니면 모험해야 할 때 안주한 사람이냐의 차이인데 황교안 씨는 이 후자에 속한다. 그러니까 대통령감이 아니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문재인 씨는 빼고 다 이 모험을 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생명을 걸었거나 또는 정치적 생명을 걸었습니다. 양주필은 이렇게 정리를 했네요. 이승만은 인생 전체가 도전과 모험이었다. 박정희는 5.16 군사혁명을 일으켰다. 전두환은 그 평가는 별개로 하고 12.12 군사정변의 모험을 감행했다. 노태우는 6.29 직선제 개헌의 모험에 나섰고 김영삼, 김대중의 목숨을 건 도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노무현은 모두가 안 된다는 곳에서 혼자 머리를 부딪히는 도전을 거듭했다.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 중앙차로제는 많은 비판과 커다란 우려 속에 감행한 모험이었다. 박근혜는 서울에서 당 지지율이 민주당의 10분의 1로 추락하여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당대표직을 수락했다. 이들은 잘못하면 실제 죽음을 맞을 수도 있는 모험에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최소한 정치 생명은 끝나는 도전이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죠.
황주필은 리더는 모험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모험은 누가 봐도 잘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하는 사람을 모험이라고 그러죠. 당선이 확실한 데 출마하는 걸 누가 모험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서 출마하겠다고 운을 띄우더니 뒤로 빠지는 것은 이낙연 씨가 당선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지는 게임을 안 하겠다. 그런데 차라리 지는 것을 각오하고 장렬하게 지든지 아니면은 이기든지 해야 대통령감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수상으로서 전쟁 지도자였던 클레망소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클레망소는 유명한 명언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젊었을 때 좌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가슴이 없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었어도 좌익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사람인데,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낀다. 왜냐? 그들은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을 짓밟지 않고 평가하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어야 위대한 정치인이 또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인데, 이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 양상훈 주필이 평한 말 중에 이 말이 아주 정확하기도 하고 참 아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황 대표는 이 중대한 시국을 이끄는 야당 대표다운 존재감이 부족하다. 모험 없이 공무원처럼 정치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분의 분위기에서 느껴지는 것은 잘 다듬어진 공무원입니다. 정리정돈이 잘 되고. 그런데 단식을 하고 삭발을 했어요. 그런데 단식하고 삭발하는 것이 이분의 모험이나 대전략과 관련되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그냥 토막토막 나오고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 황교안 씨의 지나놓고 보니까 가장 큰 실수는 박근혜 탄핵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정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적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죠.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국무총리로 만들어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지도 않고 뇌물 혐의를 뒤집어 써가지고 지금 3년째 2017년, 18년, 19년 이 4년째네요. 4년째 감옥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데 대해서 아무런 감정 표시, 의사 표시가 없이 그냥 덮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편하기는 했을 겁니다. 또 덮지 않은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많죠. 왜 많냐? 탄핵한 사람은 부끄러워서 덮자 그러고, 그 탄핵을 막지 못하고 탄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또 큰 소리 칠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덮지 않은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역사는 덮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한국 정치 사상뿐만 아니라 세계 정치 사상 자당 대통령을 이념적 적대 세력과 손을 잡고 탄핵시킨 예는 세계 정치 사상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덮고 넘어가자는데 황교안 대표가 편성함으로써 자신도 편하고 자유한국당도 편한 것 같았는데, 이제 딱 선거를 앞두고 유승민과 탄핵파의 중심 인물 유승민과 손을 잡고 무슨
뭐 통합신당을 만들고 자유한국당 간판을 내린다고 하니까 그동안 황교안에 대해서 잠재해 있던 의구심 그리고 비겁한 데 대한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도 황교안 씨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양상훈 칼럼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황 대표는 민심의 심판을 이끌고 가야 할 무거운 책임이 있다. 그 책무가 먼저이고 대통령은 다음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희생하는 결기와 의연함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황 대표 주변에서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 괜히 손해보는 일 필요 없다. 라는 주장들이 무성하다고 한다. 실제로 그런 모양이죠.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긴다. 너무 이기는 것도 좋지 않다. 박근혜 정부를 몰락시킨 4년 전 총선 때 한국당이 했던 말이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2016년 4월 총선 한 열흘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거의 3분의 2 의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오만과 허영, 그리고 공천 과정에서 이 짜증나는 모습이 결국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을 참패시킴으로써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 주변에 아마 공천을 노리는 공천을 구걸해야 할 입장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황교안 대표 듣기 좋은 이야기만 골라서 하게 될 겁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뭡니까? 잘 된다. 지금 문재인의 저 실정을 보라.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괜히 종로에 나가서 낙선함으로써 대통령 가도에 흠집이 생기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총선의 역사적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욕심으로.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번 총선에 이기지도 못하고 그럼 자동적으로 대통령의 길은 접어야 되는데 두 가지를 다 놓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는 나라를 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얻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각오하고 그냥 부딪혀 볼 것이냐 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양상훈 칼럼은 이 정권의 실정을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현 정권은 이번 총선에서 민심의 매를 맞아야 한다. 3년 가까운 임기 동안 한 일은 정치 보복, 소득 주도 성장과 탈원전 재앙, 민노총 행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내로남불, 김정은 대변인, 비핵화시효, 몇십조 세금 선심, 노인 세금 알바와 국가부채 폭증, 30, 40대 일자리 격감, 각종 기금 고갈, 공공개혁 역주행, 희대의 파렴치 인물 법무장관 기용, 연속된 엉터리 인사, 탄핵감인 선거공작, 그 공작 수사 검사들 인사학살, 재편 비리 공무원 비호,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강제 변경, 국민 건강보다 중국 눈치 보기 등등이다. 이런 정권이 낙제점이 아니라 우등 성적표를 받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선거는 4년마다 하는 그런 총선이 아니다. 이런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는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꼭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하는 계산으로 움직일 것이냐, 아니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실패해도 좋다, 모험하겠다고 할 것이냐 의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탄핵을 듣고 넘어가면은 어떤 결과가 치러질 것이냐 하면 박근혜의 저주를 세 번째 받게 될 것입니다. 박근혜를 억울하게 탄핵시키는데 자유한국당이 총대를 매물어서 그 배신 행위에 대한 저주가
박근혜의 저주라고 저는 명명을 하는데 벌써 두 번 있었어요.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2016년 6월 지방선거. 더구나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그 어려운 박근혜 씨를 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당에서 몰아냈어요. 출당시켜버렸어요. 이런 비인륜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꽤 이길 줄 알았더니 천만의 말씀. 그야말로 폭망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저주죠. 이번도 박근혜 탄핵을 덮고 넘어가는 실수를 통해서 세 번째 저주가 내려가지고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진다면은 그 전적인 책임은 황교안 대표가 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